다크 초콜릿 카카오 나무는 기원전 1500년경 메소아메리카의 올맥 문명이 처음 재배했습니다. 마야인과 아즈텍인은 카카오 씨앗을 화폐로 사용할 만큼 이것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최소 50%의 카카오 고형분을 함유해야 하지만 프리미엄 버전은 99%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비율은 첨가된 설탕에 비해 카카오 원두에서 나오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냅니다. 19세기 벨기에 초콜릿 장인들은 콘칭 공정을 개발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드러운 질감의 기초를 다졌는데, 이는 초콜릿을 몇 시간 또는 며칠씩 교반하고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카카오 비율이 높을수록 풍미가 더 두드러집니다. 원두의 원산지에 따라 과일향, 흙향, 견과류향 등 다양한 맛이 납니다. 밀크 초콜릿 1875년 스위스의 초콜릿 장인 다니엘 패턴은 8년 동안 우유와 초콜릿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거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유에 함유된 수분이 혼합물을 계속 상하게 하거나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분유를 개발한 이웃 앙리 네슬레와 손을 잡으면서 찾아왔고, 두 사람은 함께 최초의 안정적인 밀크 초콜릿을 만들어냈습니다. 법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밀크 초콜릿은 최소 10%의 카카오 고형분과 12%의 유지방 고형분을 함유해야 합니다. 일부 역사적 레시피에서는 보존 기술로 부분 지방 분해된 우유를 사용했는데, 이로 인해 약간 산미가 나는 맛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특정 브랜드의 특징적인 맛이 되었습니다. 화이트 초콜릿. 기술적으로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고형분이 들어있지 않고 카카오 버터, 설탕, 우유만 들어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초콜릿이 아닙니다. 네슬레는 1930년 유럽에서 갈락바를 출시하며 이를 처음 상업화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순수주의자들은 이를 초콜릿이라 부르기를 거부했고, 규제 당국도 21세기가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초콜릿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소 20%의 카카오 버터와 14%의 유지방 고형분을 함유해야 합니다. 카카오 버터가 천에서 녹기 때문에 성형이 어려워 작업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부 초콜릿 장인들은 이를 풍미보다는 바닐라, 말차, 동결 건조 과일 등 다른 재료를 위한 베이스로 여깁니다. 루비 초콜릿. 10년 이상의 개발 끝에 2017년 공개된 루비 초콜릿은 특정 공정으로 처리된 루비 카카오 원두로 만들어집니다. 에콰도르, 브라질, 코트디부아르에서 발견된 이 원두는 발효 없이 처리하면 인공 색소나 향료 없이도 분홍빛 색상과 과일향 풍미를 만들어내는 전구 물질을 자연적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초콜릿 기업 베리칼레보는 이 풍미 프로파일을 추출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결과물은 많은 사람들이 붉은 베리류나 감귤류를 연상시킨다고 묘사하는 신맛이 나고 약간 톡 쏘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려면 최소 47, 3%의 카카오 제품을 함유해야 하며 구성면에서 밀크와 다크 초콜릿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골든 초콜릿, 카라멜화된 화이트 초콜릿이라고도 불리는 이 품종은 2006년 프랑스 파티시에 프레데릭 보가 화이트 초콜릿을 중탕으로 너무 오래 가열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타버리는 대신 유지방 고형분이 캐러멜화되어 초콜릿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버터 쿠키와 솔티드 캐러멜 풍미의 구운 맛이 더해졌습니다. 발로나가 이후 2012년 딜세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했습니다. 고기를 갈색으로 굽고 빵을 굽게 하는 것과 동일한 화학적 과정인 마이야르 반응이 약 섭씨 120도에서 수시간 동안 부드럽게 가열하는 동안 우유 단백질과 당을 변형시킵니다. 결과물은 화이트 초콜릿과 버터스카치 사이의 맛으로 일반 화이트 초콜릿에는 없는 깊은 풍미를 지닙니다. 모디카 초콜릿. 이 거칠고 소박한 초콜릿은 시칠리아의 모디카 마을에서 유래했으며, 스페인인들이 아즈텍 전통을 토대로 16세기에 전파한 이후 레시피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초콜릿과 달리 모디카 초콜릿은 콘칭이나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설탕 결정이 완전히 녹지 않고 특유의 모래 같은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카카오는 40도씨를 넘지 않는 낮은 온도에서 처리되어 설탕이 결정질에 바삭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맛으로는 계피, 바닐라, 칠리가 있는데 아즈텍인들이 준비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타블렛은 녹는 대신 부스러지며 먹는 것은 크림 초콜릿을 먹는 것보다 향이 가미된 돌을 씹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단일 원산지 초콜릿. 여러 나라의 원두를 혼합해 만드는 블렌드 초콜릿과 달리 단일 원산지 초콜릿은 특정 지역 또는 단일 농장에서 나옵니다.
추아우 지역의 베네수엘라 카카오는 배로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마을에서 연간 20톤만 생산되어 세계 최고로 꼽힙니다. 마다가스카르 원두는 명확한 과일향과 산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에콰도르 국민 카카오는 꽃향이 납니다. 단일 원산지 반은 스페셜티 커피 운동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 수제 초콜릿 리치폴드 운동의 부상과 함께 2000년대 첫 10년에 유행했습니다. 초콜릿 장인들은 토양, 기후, 환경이 최종 맛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며 카카오를 와인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잔두야 나폴레옹 전쟁 중 해상 봉쇄로 카카오가 비싸고 귀해졌을 때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탄생했습니다. 초콜릿 장인들은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늘리기 위해 초콜릿에 헤이즐넛 페이스트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잔두야는 초콜릿의 약 30%의 헤이즐넛 페이스트가 혼합되어 부드럽고 매끄러운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카카오가 다시 부족해졌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누텔라의 세련된 선조입니다. 정통 잔두야는 다른 품종보다 더 섬세하고 덜 씁쓸한 피에몬테 헤이즐넛을 사용하며 혼합물은 비단 같은 농도가 될 때까지 작업합니다. 로 초콜릿은 효소와 항산화제를 보존하기 위해 전체 공정 동안 섭씨 42도 이하로 유지하며 볶지 않은 카카오 원두로 만듭니다. 2000년대 첫 10년에 자연식품 운동이 처리하지 않은 카카오의 건강 효능을 이유로 이를 대중화시켰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서는 풍미를 개발하고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섭씨 120도부터 섭씨 140도까지 해서 원두를 볶음으로 로 버전은 구운 초콜릿에 부드럽고 발전된 풍미 없이 훨씬 더 쓰고 떫습니다. 일부러 초콜릿 생산자들은 열 없이 풍미를 개발하기 위해 냉압착이나 저온 발효를 사용합니다. 낮은 온도로 인해 카카오를 균질한 페이스트로 갈기가 어려워 질감이 더 거친 경우도 있습니다. 마시는 초콜릿이바 형태가 되기 훨씬 전에는 음료로 소비되었습니다. 마야인과 아즈테기는 차갑고 쓰게 자주 칠리와 옥수수 가루를 섞어 마셨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16세기에 카카오를 유럽에 가져갔을 때 설탕을 더하고 따뜻하게 제공하여 귀족을 위한 사치 음료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마시는 초콜릿은 녹인 코코아 파우더보다 훨씬 더 진하고 풍부합니다. 실제 초콜릿을 우유나 물에 녹여 만들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쇼콜라시오와 이탈리아의 치오콜라토는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진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전통적으로 추로스와 함께 찍어 먹으며 제공됩니다. 비엔나에서는 비너 멜랑지 초콜릿이라고 알려진 버전으로 휘핑크림을 얹어 제공됩니다.